자, 그럼 이번 시간에 먼저 이메일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하나 작성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그 메일이 다른 메일 서버로 포워딩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포워딩 메일은 결국 우리 도달하는 사람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그 메일이 도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메일 서비스의 공격 유형도 메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과 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콘텐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웹 문서이기 때문에 웹 문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메일을 작성을 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HTML 형식의 문서를 받아서 HTML 형식으로 메일을 보겠죠. 즉 HTML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메일 내용에다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도 이렇게 메일 내용에다 첨부 파일이라는 내용에다가 그렇게 웹문서, 우리 홈페이지 보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 그와 같이 HTML 형식으로 이렇게 받겠죠. 그런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HTML에 포함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갖다가 놓고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속에다가 정보를 갈취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웹문서가 그 이메일이 도착을 했을 때 HTML 형식이 이제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될 거 아닙니까? 실행하는 순간에 메일이 여는 순간에 메일의 내용을 여는 순간 제목을 클릭해서 메일의 내용이 여는 순간에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이 거기 웹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쵸? 이메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가 시행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컴퓨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공격을 갖다 우리는 액티브 컨텐츠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메일을 열 때 특정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그쵸? 메일 클라이언트를 마비시키는 거. 이거 갖다가 denial of service, 서비스 부인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DDoS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뭐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죠. 그쵸?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심각하겠죠. 우리가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는 순간에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그쵸?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아웃룩 익스프레스 우리는 이제 웹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메일 보낼 때 아웃룩 익스프레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 HTML 스크립트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보내는 사람의 HTML 태그를 내가 안 쓴다 그러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겠죠. 그쵸? 그걸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HTML 태그를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자바스크립트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이 거기 들어가도 그게 실행되지 않겠죠. 그러거나 이메일 서버에서 HTML 태그를 있을 때 메타 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태그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 크다 꺽쇠, 크다 꺽쇠에다가 거기다 이제 태그명을 쓰고 뭐 타이틀 이렇게 쓰고 또 그 작다 타이틀 크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태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꺽쇠 이렇게 해갖고 둘러싸인 거 태그잖아요. 그 태그를 갖다가 메타 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는 태그 시작하는 걸 앰퍼젠트 LT, 크다라고 하는 건 앰퍼젠트 G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태그가 일반 컨텐츠로 그냥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가 비주얼 베이직이나 자바스크립트가 HTML 웹 문서에 저장된 것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하나가 트로이 목마 공격입니다. 트로이안 호스 어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트로이 잘 아시죠? 그쵸? 그 옛날 그 기원전에 그리스하고 트로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싸움을 하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쵸? 위장 전술로 거기다가 큰 목마를 만들어 놓으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그것이 신에게 바치는 건지 알고 끌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 사람이 숨겨서 그 성문이 열려지고 침입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공격이 있습니다. 요 원인은 뭐냐면 메일의 첨부 파일이, 우리 메일을 보낼 때 내용도 보내지만 그 밑에 첨부 파일 보내잖아요. 메일의 첨부 파일에 실행 파일이나 링크 .lnk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lnk나 exe 붙어 있는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열거나 실행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링크 파일을 포함시켜 그거를 실행시키는 중간에 악성 코드가 바로 우리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파일에 첨부 파일에 그런 악성이 숨겨 있다가 트로이 목마 같이 그 파일에 숨겨져 있다가 그쵸 걔를 실행하는 순간에 악성 코드가 실행되죠. 얘가 좀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시스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짜서 그 백도어를 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로그인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클라이언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마트폰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생성을 해서 시스템 정보를 이렇게 빼갈 수 있어요. 우리 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카드 정보라든가 아니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 집어넣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 빼갈 수 있죠. 그럼 낭패죠.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를 교묘하게 변경해요. LNK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거든요. 그것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위장하거나 관리자를 사칭한다. 이메일 클라이언트 버그를 이용하여 그쵸? 메일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돼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그쵸? 내가 근래 조금 오래됐는데 내가 이메일 이런 거 여러분도 받은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을 하나 이걸 받았었습니다. 어떤 걸 받았냐면 이메일의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이미지 무단 사용,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을 동의 없이 이용하고 있으셔서 메일 드려요. 임성은 제작자. 이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뜨끔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고 많이 하면 인터넷 가가지고 그쵸?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가 써서 보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그런 것들을 그 상징성 이미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 다 저작권이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피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미지 무단 사용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을 동의 없이 이용하고 있으셔서 메일 드려요. 그렇게 뜨끔했죠 나는.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거기가 jpg.lnk 뭐 exe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었어요. .lnk라고 하는 확정물 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마치 내가 그 이미지를 그 jpg 이미지를 썼나? 이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만일에 이런 거를 내가 열어보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 .lnk라고 하는 걸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에 있는 중요 파일들이 전부 다 확장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암호화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쵸? 중요한 파일들이 순간에 암호화돼 버려요. 전부 다. 암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암호 배우셨잖아요? 복구하려면 복구키가 있어야 되잖아. 나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밖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려면 그쵸?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파일에 있는 중요 파일들은 암호에 대해서 잠궈버려요. 못 읽어요. 그럼 난 당황스럽죠.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 등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떠요. 황당하겠죠. 그쵸? 이걸 갖다 우리 뭐냐면 랜섬웨어다라고 불러요. 또 많이 공격하는 게 근래에 공격하는 게 뭐냐면 취업 시즌이잖아요. 그럼 회사에 이제 취업 담당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메일이 가잖아요. 이메일이 갈 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내니 첨부 파일을 보내니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죠. 그럼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그 인사 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실제 이력서하고 그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걸 여는 순간에 그쵸
인사 담당자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잠겨버려요. 그럼 당황스럽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 뭐예요? 그걸 암호한 사람밖에는 못 풀잖아. 그치? 그럼 돈 달라 이거.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랜섬웨어.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랜섬웨어. 이 랜섬이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에 사람의 몸값이고요. 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교묘하게 심리를 자극해서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하고 또는 실행시켜 보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 컴퓨터에, 클라이언트에 있는 컴퓨터에 뭐 중요한 파일들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전부 다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되셨죠? 이거의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메일은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죠? 첨부 파일은 클릭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파일 확정명 exe 실행 파일이나 lnk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lnk에 된 거는 어디 가서 링크돼서 그걸 클릭 순간에 링크된 데로 가가지고 그놈을 실행시켜 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파일은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 이메일이 있는 발신이 불분명한 첨부 파일은 최신의 백신으로 검사 후 클릭해 보거나 실행해 봐야 된다.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거는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항상 USB나 안전장치에다 백업을 받아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 이메일 서비스의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기본은 백업이에요. 그쵸?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업을 받아놔서, 그쵸? 혹시 그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복구해서 쓸 수 있도록 백업을 항상 받는 습관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탈취.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는 거 전부 다 해킹당했다 뭐 이런 것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피싱 사이트를 연계하여 개인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집하기 위한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 코드 전파, 메일로 바이러스나 매크로 등을 전파하여 클라이언트의 감염을 유도하는 거, 이런 것도 클라이언트의 감염을 유도하고 클라이언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드웨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쵸? 이메일에서 온 거를 클릭하는 순간에,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에, 그쵸? 내 컴퓨터에 이상한 광고들이 쫙 깔려요.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또 지우면 또 나타나요. 그 애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포함시킨 이메일 클라이언트 공격도 있죠. 되셨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하는 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메일 같은 거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뭐 마스크를 드리니 마스크의 사이즈로 확인하세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상한 첨부 파일 놓고 그러면 그거 클릭해 보잖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이 랜섬웨어에, 그쵸?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참 교묘해졌죠. 그쵸? 이와 같이 우리 이메일에 받게 되면 메일의 내용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에다가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심어 놓고 그거를 여는 순간에, 그쵸? 우리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 그쵸? 이게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위한 공격 방법입니다. 되셨죠? 네. 자, 두 번째는 서버의 메일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서버는 메일 서버잖아요. 네이버 메일 서버, 그쵸? 다음 메일 서버, 구글 메일 서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로 공격하는 거죠. 그쵸? 서버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컴퓨터를. 그 중에 대표적인 하는 게 오래된 게 버퍼 오버플로 어택이라고 해요. 버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메일을 처리하거나 뭐 하려면 잠깐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 있잖아요. 버퍼링 한다 그러잖아. 거기 모아놓는 걸 갖다가 꽉 차버리게. 그 버퍼가 꽉 차면은요,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일 서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버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쏴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버퍼링 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스플링 한다는 소리도 해요. 버퍼 오버플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택이라고 해서 버퍼를 꽉 차게 만들어서 이메일 서버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격자가 조작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 컴퓨터의 서버에 임의 명령을 실행하거나 트로jan 호스 같은 악성 코드를 전파해서 그 시스템의 그 공간을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맵이 대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팝업 메일을, 그쵸? 버퍼에 있는 거, 메일 서버에 있는 메일 박스에 있는 거를, 메일 박스도 이제 버퍼죠. 메일 박스에 있는 걸 가져다가 클라이언트로 아예 가져오지만,
IMAP 방식은 뭐냐면 아예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카페에서 갖고 들어오니까 서버에 남겠죠. 그쵸? IMAP의 데몬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뒤에서 이렇게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쵸? 취약점이 발견되면 60바이트 이상의 기 문자 전송 시 스택 기반의 오버플로우 공격이 발생해.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포, 그러죠? 이렇게 차곡차곡 메일이 들어오는 거가 스택이 꽉 차버리는 거죠. 꽉 차면 시스템이 멈춰요. 그래, 그렇게 공격하는 방법. 이메일을 단순 텍스트로 저장하여 서버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지 대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있어요. APT 공격이라서 Advanced Persistent Threat Attack. 참 이거 교묘한 거. Advanced 그러면은 그 진화된, 진보된 이런 뜻이잖아요. 진화된 이런 말도. Persistent하면 지속적인 이런 거잖아. 진화된 지속적인 우협 공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격 대상을 특정 집단을 하나 정해요. 그 메일 서버를 하나 정하겠죠? 그 메일 서버에다가 교묘하게 계속해서 요런 메일, 저런 메일을 계속 보내서 그게 취약점을 파악하려고 계속 암약 활동을 해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취약점을 하려고 계속 취약점 코드를 거기다 계속 심어놔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뭐 옛날에 영화가 있나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취약한 이메일 서버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이메일 서버 하나를 지금 해킹을 하려고 계속 거기다 조금 이런 것도 이런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저런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했다가 때가 기다리면 그 악성 코드로 확 전파시키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확 전파를 시켜갖고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걔 이메일 서버뿐만 아니라 걔하고 릴레이된 연관된 모든 이메일 서버로 확 망가뜨리는 거죠. 악질이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따라서 문서 파일을 열람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 장악해서 빼가요. 그게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샌드메일 어택이라고 해서 이 샌드메일이라고 하는 건 유닉스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요.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MTA라고 있었잖아.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대리인,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샌드메일이라고 하는 그 모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요 밑에 유닉스에 또는 리눅스에 바라는 디렉토리 밑에 템프 밑에 데드레터는 뭐냐면 SMTP가 우리가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데로 못 보내주고 이게 저장시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윈도우즈 이메일 서버 보여주면서 데드레터 저장하는 곳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SMTP에서 전달하지 못하고 이메일이 곧 머물러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파일 끝에 추가하여 저장한다는 사실과 링크를 이용하여 내부 사용자가 사용자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거를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에 사용자 계정을 기록하고 그 메시지에다가 도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때 발생하는 샌드메일 헤더, 그쵸? 파싱 코드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다가 뭐를 하는 거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메일을 보내요. 교묘하지잖아. 조금 어렵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교묘하게 메일이 못 가도록 만드는 거야. 데드레터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데드레터에다 뭐를 심는 거냐면 암약 코드를 심어서 이렇게 투 헤더를 한꺼번에 모든 서버에다 15,000개를 팍 전송하도록 만드는 거야. 옛날에 내가 한번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메일을 열었더니 똑같은 이 투 붙어 있는 그 메일 그 제목이 그냥 1,500개 확 쌓였어요. 그 지우느라고 혼났어야죠. 내 메일 서버에 용량이 남아있길래 만명이지, 만약에 내 메일 서버에 내 메일에 용량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더 이상 메일 못 쓰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1,500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세요? 내가 메일을 딱 열었는데 똑같은 제목이 그냥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샌드메일 어택을 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SMTP 명령 중, 그쵸?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명령 중 EXPAND, Verify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이거 못 해보잖아요. 그쵸? 사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험 보려면 이걸 샌드메일 어택, 랜섬웨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려면 자꾸 읽어봐서
이렇게 시험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DO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DOS, Denial of Service의 약자요. DOS, Denial of Service, DOS요. 아시겠어요? DDoS를 D자를 많이 붙이죠. 앞에. 디스트리뷰트도 Denial of Service. 이게 뭐냐면 못 쓰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서버의 메일 재정송 개수를 초과해요. 릴레이를 시도하거나 메일 데이터 내용을 아주 크게 첨부하는 등 방법으로 메일 서버의 정상 수신을 방해하는 거, 못 쓰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 갖다가 부인, 그 서비스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디나이얼은 부인이죠. 그죠? 서비스를 못하게 망가뜨리는 거. 악질이죠. 그 다음에 그 메일 폭탄 메일 이름 많이 쓰잖아요. 폭탄 메일 이름 많이 쓰죠. 그게 메일 범프는 폭탄이잖아요. 그쵸? 메일 폭탄 메일 쓰는 거예요. 불필요한 메일을 한꺼번에 수천 동을 한꺼번에 보내서 메일 용량을 초과하게 해서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방식. 이걸 갖다가 폭탄 메일, 우리나라 말로 폭탄 메일, 메일 범프 이러죠. 되셨어요? 그쵸? 예. 이런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취약 증명에서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있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메일 보안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우리 피부에 안 닿을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메일을, 그쵸? 내가 메일을 영희한테 보냈어요. 내가 메일을. 철수가 영희한테, 밥이 앨리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앨리스가 보내는 메일이 중간에 누가 그 메일을, 그쵸? 밥이 보내는 메일을 앨리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죠. 그쵸? 중간에 그 메일을 가로채기 해서 그 메일을 다른 사람이 읽어보거나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도착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잘 도착해서 그 사람만 그 편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두 번째 하나는 내가 메일을 보내는데 중간에 그 메일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하게 해야 되죠. 메일이 왜곡된 메일로, 내가 원래 쓴 메일 위에 왜곡된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메일이 보낸 사람이, 정말 보낸 사람이 그 메일을 보냈는지, 그 사람의 메일이 나한테 도착했는지 알아봐야 돼. 인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메일을 받았어요. 중요한 메일이에요. 무슨 뭐를 계약하자고 하는 메일, 그런 메일이에요. 그 메일을 딱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갔어요. 야, 너 이거 메일 보냈는데 네가 보낸 거 맞지? 그랬더니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문서 같은 거, 공문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야, 너 거기 도장 찍어. 또는 여기 사인해. 이거 네가 한 거야. 사인해. 이러잖아요. 그럼 부인 못하죠. 그럼 네가 한 거야 라고 그러면 거기 자기 사인이 있고 자기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부인 못하죠. 메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았는데 그 보낸 사람이 나한테 아니라고 나중에, 그쵸? 부인하지 못하도록. 4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기밀성, confidentiality, 정당한 메일 수신자 위에 다른 사람이 그 메일을 못 보도록 해야 돼. 그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는 메일을 어떻게? 암호화 시켜야 되지. 그치? 암호화 시켜서 받는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암호화 키를 가지고 복구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메일을 보내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 메일을 가로쳐서 봐도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못 보이겠죠. 못 열겠죠. 됐죠? 두 번째는 무결성이에요. 완결성이라고 그래요. 완전성, 무결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무결성, 인테그리티예요. 무결성이라는 건 그 메일이 보내는 중간에 위조나 변조되지 않고 원래 발송한 사람이 작성한 완전한 메일이 수신자한테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중간에 그 메일을 누가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 무결성, 다른 말로 완전한 메일이 되어야 된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테그리티.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메시지 다이제스트나 해시 코드를 같은 거 우리가 메일을 써서 보낼 때 해시 코드로 바꿔서 보내거든요. 그럴 때 이 받는 사람이 그 해시 코드를 보고서 해시 코드하고 그 내용을 틀리면 얘는 변조됐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쵸? 세 번째는 인증이에요.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건 그 보낸 사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이 보낸 건지, 받는 사람 입장에, 수신자 입장에서 발신자 그 사람이 확실하게 받았는지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 키 공유죠. 내가 저거 할 때 은행에서 메일을 하나 받아요. 너 카드를 이번에 카드를 얼마큼 썼으니 네 카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카드 내용을 확인하려면 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 넣어라. 이래잖아요. 그쵸? 그것도 인증하는 거죠. 키 공유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키 공유하는 거죠. 인증하는 거죠. 보낸 사람이 맞는지 아시겠어요? 부인 방지 말씀드렸죠. 송신자가 메일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쓰는 것이 디지털 시그네이처, 전자 서명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의 보안 원칙을 적용한, 그쵸? 보안 기법들이 3가지가 더 많이 있어요. 쓰는 거 3가지가 있다고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항상 시험에 나는 거예요. 우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메일 쪽에서 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쪽에서 이제 1문제 나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이라고 하는 그 보안 기법이 있어요. 얘가 이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일을 있어요. 군대에서 작전이라든가 군대의 메모를 제일 많이 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군대에서는 각 군인 사령부끼리, 그쵸? 작전이나 군사작전에 있는 것들은 비밀이잖아요. 그런 걸 옛날에 전령이 암호화 시켜가지고 전령이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전령이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한다면, 그쵸?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군사 보안이잖아요. 또는 은행에서 우리 계좌 정보라든가 금액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출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은행에서 많이 썼어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이라고 하는 건 국제 인터넷 표준기구, 인터내셔널 인터넷 태스크 포스 팀이 있거든요. 그 기구에 의해서 만드는 이 최초의 이렇게 보안 원칙을 지켜서 하는 최초의 국제표준 이메일 암호화 기법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철저하게 활용해요. 자, 우리 암호화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암호화하려면 실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기 위한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암호문을 받아서 실제 평문으로 바꿔야 되는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키를 동일하게 쓰면, 그쵸? 통일로 내가 이 암호하는 것이 ABCD 1, 2, 3으로 암호화했다 그러면 얘는 풀어볼 때도 ABCD 1, 2, 3으로 풀어봐야 되잖아. 그럼 키 공유로 해야 되잖아.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해가셨어요? 그런 걸 갖다 그런 기법을 갖다가 대칭형 그 암호화 기법이라 그러죠. 키를 똑같은 걸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비대칭형 암호화 기법, 여러분들 배우셨죠? 비대칭형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 암호화하는 키와 복구화하는 키가 틀려요. 암호화한 키는 공개 키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 키로 암호를 해. 근데 그거를 개인 키로 복구하는 사람의 개인 키를 붙여놓고 그 개인 키로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평문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그냥 암호화한 키와 복구하는 개인 키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인증서 있잖아. 공인인증서. 이게 그 기법이에요. 그쵸? 공개키 암호화 기법. 그러니까, 그쵸?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을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SNTP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밀성, 무결성, 인증, 세션키 분배 등을 한다. 그쵸? 높은 수준의 보안성으로 주로 군통신 및 은행에서 사용한다. 내용이 방대하고 중앙 집중화된 키 인증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공인인증서는 어디 인증기관이 따로 거기다 등록해서 공개키와 내가 개인키를 거기다 등록해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인증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편 방식도 공인인증서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의 기능은 메시지 암호하는 것을 데스 아시죠?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로 암호하고 또 디지털 서명 자세히 설명드릴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인증, 세션키 생성,
이메일 호환성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쵸? 이메일을 교환하게 되겠죠. 그거 갖다가 프라이버시 인헤스드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암호화 이런 것들은 군대나 이런 곳에서 어디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지금 별로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졌는데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관리를 했었는데 너무 이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Pretty Good Privacy라고 하는 기법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거 기법 뭐냐면 필 지엄안에 의해서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필 지엄안이라는 사람을 암호 프로그램 일반의 대중에 전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암호로 한 거냐면 마임타임이라고 그래서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마임타임이 있거든요. 이 객체에 암호화된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서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칭키로는 뭘 쓸 거냐면, 뭘 쓰냐면 IDA를 써요. 인터내셔널 데이터 엔크립션 알고리즘을 써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걸 인증 기간이 없고요. 사람끼리 그냥 인증을 해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어서 소개 받으셨어요? 블록체인 기법하고 좀 유사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에는 보니까 웹 오브 트러스트 내가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은 나 또한 신뢰한다라는 수평적 원칙을 적용하는 암호화 기법이에요. 메시지 암호화와 서명, 압축, 분할, 메일 호환성 기능을 제공하고요. 중요한 거예요. PGP 방법. 지금 여러분들 제품이 나온 게 오픈 PGP, 근우 PGP 등의 오픈 소스로 제공해요. 오픈 소스라는 건 뭐예요? 공짜예요. 프리웨어예요. 공짜로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깔아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메일 암호화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암호화. 그래서 PGP. 꽤 좋은 프라이버시. 프리티. 그럼 깨죠. 좋은, 강조하는 단어잖아. 꽤 좋은 프라이버시. 자, 서비스는 빨리 할게요. 전자서명, 메시지 암호화, 일회용 세스키 생성, 이메일 호환,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요.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메시지의 최대 크기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윈도우 때 메시지 크기 제한한다고 그 세팅하는 거 보셨죠? 세그멘테이션이에요. PGP의 특징 중 틀린 것은 그런 서비스 중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 보세요. 세션식 구성은 이거 다 중요해요. 수신자 공개키 아이디, 세션 키, 그 다음에 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서명은 디지털 서명은 타임스탬프, 송신자의 공개키 아이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선두, 두 옥텟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송신자의 비밀키 이용. 메시지에 이제 파일명이 들어가고 첨부 파일이요. 타임스탬프나 이제 내용, 글,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겠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됐죠? 네.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임 아까 했던 여기 S라고 하면 Secur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change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송에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ASCII 텍스트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텍스트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파일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악 같은 파일도 같이 보낼 때는 ASCII 아닌 다른 실행 파일들이잖아요. 빅맵 파일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낼 때는 이 타입으로 보내야 돼요. Multiple 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이라고 하는 요거가 설치돼서 얘가 인터넷상의 저 프로토콜이 이 프로토콜이 그런 ASCII 형태의 텍스트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빅맵이라든가 실행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임 타입이에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쵸? 이런 마임 타입에다가 마임을 보내는 것에다가 마임에다가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스트림이나 노래 음악 같은 거를 같이 인터넷 실어 보내잖아요. 실어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마임 타입이죠. 그 실어 보낼 때 거기다가
전자서명이나 암호화 기능을 첨가한 보안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메에다가 시큐어 기능을 첨가한 거예요. 그게 S-마임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표준 보안 메일 규약으로 송신자와 수신자를 인증, 메시지 무결성 증명, 첨부 파일 포함 이런 것들은 마임탑으로 할 수 있고요. 메시지 내용의 프라이버시를 보증하는 표준 보안 메일 프로토콜로서 메일 전체를 암호화해 준다고. 인터넷 마임 메시지에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를 더한 그쵸? 그 프로토콜로서 RSA 암호를 사용합니다. RSA 암호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인데, 그렇지. 리베스트, 샤머, 그쵸? 아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암호화 기법이잖아요. 소개 받으셨어요?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공개키를 보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쓰냐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웃룩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메일 쓰는 그쵸? 메일 유저 에이전트가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요거를 쓸 수 있어요. 암호화 키는 디지털 서명은 DSS로, 그쵸? 메시지 암호는 DES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로, 해시 함수는 그쵸? SHA로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여러분들 더 공부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제 강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보안 전공에 왔구나 이렇게 여태껏도 공부하셨지만 이번 학기서부터 내가 이제 보안 전공을 본격적으로 내가 전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가지 않으세요? 그쵸? 네,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그쵸? 이메일의 보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됐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이 단원에서 정리한 거 이메일 송수신 원리 했죠? 여러분들 그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약속 체계 세 가지 SMTP, 팝, IMAP 있다는 거, 팝과 IMAP의 차이 각각이 뭐를 하는 거 시험에 나오고요. 이메일 서비스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메일 리트리버 에이전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공경하셔야 돼요. 이메일 서버 환경 우리 인도즈 갖고 살펴보셨죠? 그쵸? 스팸 메일 처리하는 거 보셨죠? 도메인을 차단하는 방법과 그쵸? 콘텐츠에 필터링하는 방식. 이메일 서비스 공격 유형은 메일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유형. 그쵸? 액티브 콘텐츠 공격, 트로jan 호스 공격, 랜섬웨어, 그쵸? 개인정보 탈취, 악성 코드 전파 이런 거. 또 서버 공격하는 거죠. 서버에 그 메모리, 그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하는 거나 APT, 센트메일 여러분 중요해요. 그쵸? 도스 공격하는 거. 그쵸? 메일 보안 기법 우리 중요한 거 했어요. 그쵸? PM 기법 이게 원래 스탠다드 원조다. 그게 너무 저거 하니까 PGP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쵸? S-마임이 있다. 여러분들 다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은 여러분들이 웹에 관련된 우리 이제 이메일 인터넷에 TCP/IP의 서비스가 4계층 중에서 네 번째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SMTP 했죠. FTP 했잖아요. 그 다음에 HTTP 그게 웹이거든요. 그 웹 보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웹 보안에 관한 개요, 그쵸? 그 다음에 개념, 웹 서버의 환경, 웹 서버 보안, 웹 로고 분석,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다음 주에 나랑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좀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 이번 단원에 우리 이메일 보안의 이번 단원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쵸? 여러분들 몸 잘 지키셔서 그쵸? 아무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나다가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